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4일 월요일 밤 9시 48분입니다. 오늘 좀 밖에서 좀 놀다 온다고 좀 늦기도 늦었고요. 하여튼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여러분들 리플도 좀 확인하고 답변도 좀 달아드렸고요. 심지어 그 12월 마지막 주에 12월 말일에 그때 여러분들이 길게 리플 달아주신 것도 이제 읽어보고 이제 답변 드리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는 연휴 끝났으니까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앞으로 아무튼 그 다시 부지런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아지는 오늘 저기 제가 아까 전에 리플 단다고 열심히 리플 달고 있으니까 그 무릎 위에 올라와 있다가 덥다고 내려가서 오늘은 출연 안 하게 됐습니다. 아마 내일 저녁에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강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한국 시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도 보시면 일단 이 폭등이 다시 시작된 게 12월 23일 날인데 23일 날부터 해서 자꾸자꾸 양봉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상승의 기울기도 길어지면서 뭐 상승 폭도 매일매일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으로 제가 이 시장에서 본 거는 이 점이에요. 옵션 시세가 매일매일 빵빵 터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요. 이 제가 이렇게 옵션 전광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이런 역사적인 시세를 영상에다 좀 녹화시켜 놓아서 나중에 데이터로 쓰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몇천 프로씩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매일매일 보시다시피 콜옵션 새끼들 430까지만 해갖고 콜옵션이 막 새끼를 치면서 새로운 행사가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런 행사가들은 태어나자마자 뭐 거의 뭐 몇천 프로씩 하루에 올라가면서 몇 프로죠 이게?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보니까 3000% 뭐 이 정도씩 오른 것 같아요. 굉장한 것 같아요. 이런 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풋옵션들은 당연히 참사가 났을 거고요,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 요렇게 콜옵션 쪽에서 시세가 많이 나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 변동성 지수가 저렇게 오르는 거는 이유가 있다. 옵션은 반대쪽에 죽으면 5, 60% 정도 죽고 반대쪽에 오르면은 뭐 400%, 500%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양합 더하면은 양합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변동성 지수 오늘 폭등하고 있죠. 네, 오늘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인데요. 예전과 그러니까 6월달하고 8월달하고 조금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그때와 다르게 약간씩 그 개인들의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올해가 아니지 작년 모습인데 6월달하고 8월달인데요. 사실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돈을 벌었던 패턴들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변곡을 성공적으로 잡았던 시장의 변곡을 성공적으로 잡았던 그런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냐면 지수가 상승해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막 상승해요. 그럼 콜옵션이 막 시세가 날 거 아니에요. 콜옵션이 막 1000%씩 막 나요. 1000%씩 막 나는데 이때 특징이 여기다 더해가지고 개인들이 콜옵션을 한 3에서 한 4거래일 동안 몇백억씩 막 누적해서 매수합니다. 이때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개인들이 콜옵션을 사는데 몇천 프로씩 나요. 개인들이 초대박을 다 먹어요. 이때 수급상으로는 그죠? 이런 시세가 이어지고 나면은 그 뒤로 귀신같이 주식 시장이 상승을 멈추고 계속 하락하더라. 언제까지? 투매가 나올 때까지 하락하더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오버슈팅 끝자락에서 이런 개인들이 독특한 모습들이 나오더라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돈 많이 벌었었고 거꾸로도 그래요. 거꾸로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막 하락하고 있으면 풋옵션들이 막 대박 날 거 아니에요. 풋옵션들이 막 상한가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막 9,000%인가 막 이러면은 상한가 가던데 아무튼 막 상한가에 가요. 근데 웃기는 게 이때도 또 개인들이 또 풋옵션을 막 사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수치상으로 수급상으로는 개인들이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맞습니다.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 풋옵션 대박 나고 있는데 개인들이 풋옵션을 몇 거래일 동안 몇백억을 사요. 몇백억을 사. 이렇게 하니까 귀신같이 그 다음날부터 주식이 오르더라. 이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15년 9월 달인가 하여튼 아마 그때쯤 이야기일 겁니다. 이때 기억해요. 이때 개인들이 일주일 동안 풋옵션을 1000억인가 샀어요. 그러더니 지수 바닥 나오고 대세 상승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당연히 레버리지 붙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이 예전의 기억들을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변곡 자리, 예를 들면 시장에 투매가 나오는 자리나 시장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옵션 수급상으로는 돈을 겁나게 많이 번다라는 특징을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신기했던 거는 작년에 이제 6월 달이나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개인들이 이상하게 잘 안 따라오는 모습이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옵션 수급이 좀 생각보다 차분했다라는, 그죠? 생각보다 좀 차분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한 11월 달부터서는 그래도 조금 좀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 이, 수급이 좀 나오다 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한국 시장에서 일반적인 어떤 평상시에 어떤 일반적인 거래량이나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뭐 기껏 해봐야 뭐 20억 30억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이 움직인 거라고요, 그날 옵션이요. 근데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액수가 좀 커졌어요. 특히 그리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액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콜옵션 시세고요, 개인들 걸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물론 이렇게 300억 매도도 있으니까 이런 날은 좀 제외하면은,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이제 지수가 처음으로 재생전 최초로 400을 구경하면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92억을 사줬는데요. 좀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물론 이거 하루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소 뭐 이 15년 9월달 같은 경우 그건 하락이었는데, 하락 같은 경우는 뭐 콜옵션을 아니 풋옵션을 개인들이 1000억인가 1500억인가까지 순매수를 누적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시장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보통 글쎄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한 3, 400억 정도 예전에 시장 사이즈가 작았을 때, 그러니까 선물이 270이나 한 300대가 고점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보통 콜옵션이 개인들이 한 300억, 400억 정도 며칠간 누적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꺾이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2억 들어왔는데, 물론 저걸로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고, 저런 시세가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콜옵션의 시세와 그리고 그에 동반해서 개인들의 저런 누적된 콜옵션 매수가 며칠 연속 정도로 이어지면은, 그때는 어떤 진짜 좀 그때는 어떤 무슨 신호를, 그때는 저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최근 이 보시면은, 물론 뭐 10월달 이런 데는 조용했으니까, 이때 시장 변동성도 지금에 비해선 차분했으니까 10월달 이런 때 보시면 액수가 좀 얼마 안 됐는데, 보시면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100억대가 쉽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100억대 여기도 한번 나오고, 하여튼 5, 60억대도 이제 좀 간간히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98억, 76억, 마이너스 300억, 뭐 92억 이런 식으로 액수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 좀 잘 보자,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오늘도 뭐 개인들은 코스피를 1조 원 사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개인이 3천억 사주고 있네요. 야, 정말 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간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거를 야, 인버스 물려갖고 본전이 언제 오냐가 아니고, 야, 이거 인버스로 얼마를 먹여주려고 이렇게 지금 이 시장에 발광을 하고 있냐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뭐 리플 보니까 뭐 이제 각종 불만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긴 그러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아무튼 잘 생각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제가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안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물론 예전에도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눈만 뜨면 오르고, 뭐 하이닉스도 오르고, 뭐 2차 전지도 눈만 뜨면 오르고, 테슬라도 눈만 뜨면 오르고, 미국으로 가서 애플도 눈만 뜨면 오르고, 다 모든 것들이 눈만 뜨면 오르고, 환율은 계속 약세를 환율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이러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잘 간다고 해서 지금 잘 가는 친구들을 잘못 따라가면은 진짜, 여러분들 역사에서 진짜 이 심각한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국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 뭐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한 2005년, 6년, 7년, 8년 요때 많이 올랐던 한국 대표주들 생각들 해보세요. 뭐 건설주가 어떻고, 뭐 포스코가 어떻고, 그런 친구들 제가 굳이 차트 안 보여드려도 어떤 모습 갖고 있는지 아시죠, 다들? 예, 다들 바닥에서 시작해갖고 요렇게 솟아 있다가 대부분 다 이 정도 와 있다고요. 물론 이까지는 안 갔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야 어쨌든 수익권이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까지 갔다가 이까지 왔다고요. 그 아직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기서 놀고 있다고요. 그나마 이제 운 좋았던, 그나마 좀 잘 나갔던 삼성전자 같은 친구들은 꾸준히 우상향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LG화학 같은 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조심하자라는 거죠.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만큼 그만한 악재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이 주식은 어쩌면 타이밍을 사는 건데, 종목을 사는 것도 물론 종목을 사는 건데, 사실 아무 종목이나 사도 타이밍만 맞추면 돈 벌잖아요. 타이밍을 사는 건데, 이 시장 타이밍이 지금 솔직히 지금 뭔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하루에 눈만 뜨면 지수가 막 2% 3%씩 오른다라고 해서 저걸 저쪽 방향으로 따라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손 빠르신 분들 가능합니다. 손절 잘 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 잘 하시는 분들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뭐 남들이 부자가 되건 말건 이게 주식이란 게임이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그 절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 아니거든요. 내가 반드시 옆에 있는 저놈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인생을 뭔가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데, 천천히 가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뭐 무슨 종목이 뭐 오늘 뭐 하이닉스 6%가 올랐네, 이런 거 보면서 배 아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런 거 때문에 저런 거에 신경 쓰이셔 갖고 잘못 주식 사면은 지금은 진짜 어쩌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차라리 타이밍이 오면 상승으로 너무나 과하니까 차라리 인버스나 좀 해보시든가. 조금이 아니죠. 뭔가 좀 인생을 바꾸시고 좀 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인버스를 좀 크게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고, 좀 아니 그런 생각을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나 상황 인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100%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단들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 투자 결과를 책임져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가서 주식 사셔서 수익 많이 내시면 되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래서 코스피에 관련돼서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안타깝게 원화가 또다시 저점을 또 깼네요. 좀 더 기다려야겠죠. 지금 뭐 할 때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 기다리세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그죠? 뭔가 아직 할 때 아니다, 그죠? 계속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은 뭐 3거래일 정도 어딜 지켰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코스피의 슈팅이 끝나고 나서 아마 분명히 이번에 타이밍 같을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같은 어떤 매수 타이밍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하실 거면은 인버스 매수 타이밍 아마 같이 줄 거예요. 제 생각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현재 3거래일 동안 어딜 지키고 있긴 한데, 좀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어젯밤이 아니고 오늘 방금 전에 리플 달다 보니까 손기영 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더라고요. 다우 금 차트를 확인해 보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마지막 날 저녁에 12월 30일 날 올린 영상에 달린 리플이에요. 제가 리플 내용을 다 읽진 않을 거고, 손기영 님이 주신 이 다우 금 차트 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제가 본 것만 좀 이제 하나 정도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요 이야기 정도만 하고, 미국장 보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주신 손기영 님 감사합니다. 이분의 이 차트를 이용해서 저도 간단하게 좀 제가 본 것들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관점이 일단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뭐 주식시장 책이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까지 주식 지수하고 이 골드하고 가격을 나누어서 막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는
저도 좀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한번 봤는데 뭐 물론 이게 어떤 절대적인 그런 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참고할 만한 수치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다는 의미로 갖고 나온 겁니다. 저 손기영님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나누기 골드 가격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보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골드 가격 나누기 다우 아시겠죠? 골드 나누기 다우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값이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1916년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을 어떤 탐구하는 그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을까 저도 심심해서 좀 같이 보긴 봤는데요. 뭔가 조금 좀 의미 있는 게 보이긴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건 근데 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그 여러분들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44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근본 이제 폐지가 된 게 44년인가 그때부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44년 이전의 금 가격은 이거는 제대로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만들어진 금 가격이 아니고 정부 통제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44년 이전 데이터는 일단은 좀 걸러가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밑바탕을 좀 깔아놓고 이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다우 지수하고 방금 보신 골드 다우 이 지수를 두 개 겹쳐 놓은 겁니다. 파란색 선이 골드 나누기 다우 지수인 거고 주황색 선이 다우 지수를 단순히 종가를 이렇게 보여낸 이 종가를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요. 월봉상으로 이것만 하면 일단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일단은 그 파란색 선 위주로 좀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골드 나누기 다우 지수라는 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을 이 골드 나누기 다우라는 이 지수를 제 생각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라는 건 일종의 안전자산이죠. 일종의 안전자산. 물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자재로서 분류돼서 오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다우 지수라는 건 주식 위험자산이죠. 대표적인 위험자산. 위험자산 대 안전자산의 어떤 이런 비율,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략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깔고 골드 나누기 DJI랑 값은 뭐겠어요? 이 파란색 수치가 굉장히 낮다란 이야기는 금값이 상당히 싸다란 이야기겠죠, 그죠? 금값이 싸다는 이야기고 이 파란색 선이 1에 가까울수록 금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긴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거 영상에서 10분짜리 영상에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아무튼 골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골드가 싼 거고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골드가 비싼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0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골드가 싸고 주식이 비싸고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골드가 비싸고 주식이 싸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이런 생각이 맞나? 라는 걸 좀 보려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보시면 되겠죠. 이 주황색 선이 주식이랬죠. 다우지수 29년 대공황 때 대공황 직전에 어떤 주가지수 고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때가 뭐라고 했죠? 골드가 가장 싸고 주식이 비싼 때 안전자산이 가장 싸고 주식이 가장 비싼 때라고 그죠?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골드 나누기 다우가 파란색이니까요. 안전자산이 겁나게 싸다 주식이 겁나게 비싸다라는 거 이게 증명이 되니까 이 자리가 고점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좀 내려와서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여기 또 골드가 더럽게 쌌던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여기가 언제냐면 한 1960년대부터 해서 1970년대까지 한 거의 10년간을 일했어요. 보시면 10년간을 거의 이 골드 나누기 다우 지수의 비율이 값이 뭐 0.04, 0에 가깝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이 얘기가 뭐다? 골드가 지나치게 싸다. 골드가 싸고 주식이 비싸다. 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이 정도 구간 별로 안 좋았죠. 박스권 막 대세 상승이 아니고 고점을 고정시켜 놓고 저점도 어느 정도 좀 제한시켜 놓고 박스권에서 놀았다. 쭉 상승하던 기간에는 이 골드하고 다우지수의 비율이 쭉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얘네가 거의 바닥을 칠 때는 주식시장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늘려보면 어쨌든 어떤 위기시까지 있었고, 이때가 아마 오일 쇼크일걸요? 72년, 74년 아마 이때 오일 쇼크일 겁니다. 그때 그래서 실제로 안 좋기도 했었고 주식시장이, 그죠? 그 뒤로 차라리 이런 비율이 올라가고 뭐 그런 때는 차라리 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런 값이 너무 낮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그렇죠. 2000년 IT 버블 때 기억하시죠? 대략적으로 요 구간입니다. 이때 주식시장의 성과가 어땠나? 별로 안 좋았죠. 골드 나누기 다우지수의 값이 보시면은, 골드 나누기 다우지수의 값이요 보시면 0에 가까웠잖아요. 이때도 몇 년 동안 99년에서 한 2000년, 이때 IT 버블이 있었던 거 다 아시죠? 이때 보시면 주식시장의 고점이 이렇게 꾸준히 낮아지면서 별로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 이때 나스닥은 무너졌죠. 그죠? 나스닥은 와장창 했었고, 아무튼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 모습인데요. 최근 몇 달간 모습인데, 2018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슬슬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값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땐 주식시장이 좋은 건데, 이 값이 이렇게 저점을 다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일단 별로 안 좋았었죠. 아무튼 최근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값이 슬슬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 최근의 특징입니다. 보이시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려고 할 때 별로 안 좋았다. 얘는 자꾸 내려와야 주식시장이 좋다. 내려와야 주식시장이 좋다. 내려와야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얘가 아무튼 슬슬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데이터를 띄워놓고 한번 직접 좀 찾아서 보세요. 저는 이제 대충 보려고 이렇게 달 단위로만 봤는데, 뭐 주 단위로도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하시든가, 다양하게 분석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손기영님이 다우 금 차트 요거를 가지고 좀 옛날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은 좀 저한테 좀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좀 제보해 주시면 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하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뭐 오르겠죠 아마? 한국도 올랐는데 뭐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할 말이 없다는 게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뭘 붕괴시켜야지 뭘 하고, 뭐를 뭐 박스권에 있거나 뭐가 어떻게 뭐 지지와 저항이 있어야지 뭘 말씀드리는데, 지지와 저항이 없이 그냥 계속 신고가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글쎄요 뭐 드릴 말씀은 야 볼린저 밴드를 찢었네요, 그죠? 뭐 RSI는 뭐 RSI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밖에 드릴 게 없어서, 사실 미국 시장이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제 뭐 다우 금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좀 말씀드린 것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특별히 지금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드릴 만한 말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죠, 약간 좀 실망이시죠. 근데 어쨌든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나중에 뭐 박스권이 되든 뭐 음봉이 생기든 뭔가 좀 변화가 생기면은 그땐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변동성 지수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이야기 정도만 계속 드릴게요.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 이거 아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오랫동안 20에서 40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월말 효과는 끝났으니까 변동성 지수도 다시 슬슬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3입니다. 변동성 지수 자체가 22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아무튼 이 변동성 지수하고 UVXY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UVXY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긴 되는데, 아무튼 UVXY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1달러를 빨리 지지력을 보여주면은 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침에 보여드렸다시피 11달러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지지력이 좀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좀 쉬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지수도 아마 어젯밤에 올랐겠죠, 그죠? 네,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뭐 금요일 마감하면서 오르면서 어떤 저항들을 좀 많이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좀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다 타이밍들이 안 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위안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오늘 또 다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저점이 살짝 낮아졌으니까 얘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지금 이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이것도 별로 정상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그 갈수록 이 환율이 지금 이제 이게 위안화 역의 환율인데 이 0.76% 하락. 이 심지어 지금 아래 꼬리가 좀 달린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는 한 1%까지도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개별 주식이 아니고 환율인데 1% 하락한다는 게 이게 글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아무튼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고, 뭔가 회복해서 어딘가를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 하셔도 되겠죠. 최소한 뭐 6.5 정도는 안착해줘야지, 6.5나 6.55 정도는 안착해줘야지 뭐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야, 앞으로 약세 전환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주식시장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 약세 나오고 이런 위안화라든가 원화라든가 강세 나온 것들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아무튼 오늘 좀 특별했던 건 이제 옵션 시장의 과열 뭐 이런 것들이 좀 특별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